근데 경기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유럽과 중국 쪽일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주가가 오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LNG의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일단은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난리 나고 타격이 크고 거기다가 지금 어쩔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 저렇게 가기도 힘든 그러니까 즉 체력이 강하게 되면 금리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괜찮아 이거는 하나의 수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밖에 안 보입니다. 경제지표 다 괜찮고 거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몰라 우리만 갈 거야 라고 하는 쪽의 입장이겠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먼저 단초가 됐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딱 죄버리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NG겠죠. 에너지에 대한 대체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또 마구 다른 대체 에너지 찾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대체 에너지를 찾으면 일단은 그동안에 외친 것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으로 가겠죠. 신재생 일단 막 깔어 이렇게 다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근데 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장 빨라야 태양광일 텐데 그다음 가장 설치가 쉽고 용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인데 그래 봐야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러면 당장 겨울이 들어오는데 겨울이 들어올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그동안 멈췄던 화력발전, LNG 복합발전 이런 것도 다 가동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화석연료, 대표적인 LNG도 약간 그나마 화석연료 중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일 적다 보니까 우리 ESG 기준에 맞아. ESG 이거 하긴 해야 되겠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럼 그런 과정 쪽에서 유럽이 LNG가 부족해서 막 수입을 하고 있네? 그러면 LNG 가격이 가만히 있습니까? 복등을 하죠. 네, 그래서 미국도 수출하려고 하는 지금 LNG 수출 국가가 1위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대량의 생산을 통해서 대량으로 수출하기 딱 좋은 패턴의 흐름을 갖춰가다 보니까 물론 북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산유국 쪽에서의 입장에서 LNG를 또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 지금처럼 대량으로 뭐 큰 배가 와서 우리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요. 자 밸브 꽂고 거기다가 LNG 쭉 하고 액화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금 터미널을 갖춘 쪽은 미국이 최고죠. 중요한 거는 지금 딱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미국은 괜찮지만 미국 이외 국가 쪽에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를 글로벌 위험자산 쪽이 얼만큼 어떻게 반영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서서히 하나씩 둘씩 또 보여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또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막상 미국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뭐 경기는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게 훼손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다고 또 지금 현재 피크아웃이라는 단어 쓰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그냥 애써 그렇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하나 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떤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들어올까요? 예. 가장 주식의 첫 번째는 중요한 기업의 펀더멘탈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보는 게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트리거가 움직이게 되면은 나머지 여파들도 그동안 잠잠했던 것들도 하나 계속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약간 안도랠리 성격적으로 애써 지금 좋은 것만 찾아봤죠. 같이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나왔던 비슷한 얘기도 그때는 악재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컸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방향대로 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담감이나 부재한 모습들은 영향을 끼치겠어.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대해서 아마 지수의 범위 정도로는 거의 단기 한계가 왔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대 부근 정도에서는
한 50% 정도 여기서는 일단 버거워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또 박스권으로 시도를 하면서 넘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몇 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된다. 그때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것 그대로 이제 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릴 텐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서서히 가시화가 되면서 근데 경기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유럽과 중국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자기네는 괜찮아도 나머지에서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영향을 또 뒤로 돌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저희의 핵심은 그겁니다.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을 많이 바뀌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구나. 이번에도 충분히 느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쪽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움직였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약 한 달 전부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핵심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때보다 지금 더 관심이 높았던 첫 번째 원인이 그냥 그때와 지금과 다른 거는 주가가 오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LNG의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들은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유가 이렇게 많이 한 90달러대까지 무너질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어. 이렇게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유가는 더 몰려 올라갈 것이고 80달러, 70달러대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쉽게 유가가 안 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특히 LNG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왜냐면은 지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다 뭐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태양광 하려면 빨리 해. 뭐 풍력 이것도 지금 설치하게 되면 5, 6년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어서 빨리 해. 이렇게 나가는 입장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당장 그런데 태양광 뭐 풍력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겨울 나기가 힘들겠는데요. 뭐 안 되겠어. LNG 어디야? 뭐 있는 데서 빨리 수입해. 라고 하다 보니까 즉 예전에 에너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릴 때 공급을 보시면 안 됩니다. 공급은 지금 늘리려고 하더라도 늘릴 데가 없습니다. 공급 늘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여기서 원유나 원유 지금부터 시추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보자. 여기 가서 한번 파면은 원유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공급 증가합니다. 가서 팝니다. 팠는데 이게 원유가 거기서 딱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유를 탐사해서 대규모 유전이나 아니면 충분히 하루에 최소 예전에 러시아가 했던 부분을 대체할 만큼 뭐 1000만 배럴, 뭐 몇백만 배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대규모 유종을 확인하는 것도 이것만 하더라도 몇 년 걸립니다. 이것도 최소한 6개월, 1년이라고 최소한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찔러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또 계속 이번에 오래 걸리네. 지금 어디 찔러봐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기술이 발달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확인됐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진짜 빨리 확인됐습니다. 와 여기 대규모 유전이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은 이 탐사한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럼 이게 리포트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대규모 유전이 있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돈이 있는 입장은 정유사입니다. 정유사는 그래? 그거 잘 됐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파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가 정유사가 직접적으로 가서 파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시추하는 회사 그리고 또 정유사 한 거의 50대 50이나 이런 합작으로 인해서 벤처회사, 조인트 벤처 회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유가가 마이너스도 가고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정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쉽게 손절이 가능합니다. 예, 이 조인트 벤처 회사만 그냥 툭 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실질적인 자기네 계정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 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컴퍼니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또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럼 이제 적어도 확인하고 아주 빨라야 1년 아주 최소 근데 거의 2년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팔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면 또 석유가스도 이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간이 거치고 그러면
벌써 한 3월 달 이후부터 최소 1년이라고 하면 내년 1년에 가서야 이제 확인돼서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되는 거죠. 아주 최소로. 적어도 2024년 가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뽑아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아주 최소입니다. 보통은 에너지 쪽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쪽에서는 3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가.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막 늘어나서 의미 있게 나오는 거는 적어도 2025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그나마 신재생 막 또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급은 전혀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오페크 플러스에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적으로는. 그러면 공급은 제외. 지금 유가를 가지고 수요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시장이 위축됐고 어떤 경기가 부진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수요 때문에 다시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려온 게 지금 90달러대입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LNG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하고 그러면 야, 안 되겠어. 그냥 어디 석탄 없나? 아니면 어디 뭐 ESG 따를 때가 아니다. 석유라도 가져와서 떼워서 발전을 해야겠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수요 증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또 LNG 부족이 그냥 과거에 방치했던 석탄, 석유 발전도 다시 재가동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유가도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가 진짜 앞으로 한 10년 뒤에 지금 설치한 흐름 봐서 한 10년 뒤에 진짜 지구를 살리는 역할을 할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LNG 쪽은 또 계속 나오는 거지만 LNG 저장 수단 앞서 그러니까 LNG는 아이디어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수출 터미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 터미널도 있고 또 FUSL이라고 하는데 저장식 배를 오래된 배를 쉽게 말씀드리면 배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왔다 가기는 좀 그러니까 아예 마중 나오는 겁니다. 오래된 배를 그냥 해상에다 띄워놓고 거기다가 갖다가 부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배가 와서 가져갔다가 또 수입 터미널 가서는 거기서는 바로 또 액화한 거를 기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치를 해상에다 그냥 해놓습니다. 그럼 바로 해상에 오래된 배를 가지고 거기서 장치가 만든 다음에 그냥 관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앞으로 벌어질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배도 이제 이동하는 배가 아니라 그 배에 액화할 수 있는 장치, 기화할 수 있는 장치 모든 게 또 다 들어가겠죠. 피팅 밸브, 뭐 여기서 들어가는 뭐 강관 이런 것들 다 거기서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를 통해서 나오는 복합 발전, 예,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발전,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를 통해서 발전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또 원자력과도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자력 관련주뿐만 아니라 복합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현상과도 연결돼서 나오는 중요한 부품이나 거기 들어가는 설치, BHI죠.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 종목이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S&T 에너지라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말씀은 못 드렸지만, 네, 그냥 그렇습니다. 예, S&T 에너지가 있을 거고 또 뭐 좀 작은 종목인데 거래 잘 안 된 거지만 금화 PSC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거래는 안 돼도 어제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 커버하기 시작하네요. 예, 그렇게 거래 안 됐던 종목인데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이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 뭐 다 아시는 거고,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된 쪽 다 아시는 거고, 또 많이 말씀드렸죠. 강관 이런 쪽까지 쭉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이번에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거 시장이 크게 만약에 흔들리고 하락한다. 이거 팔아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시장의 중심이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던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밀린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혹시나 추가로 하락할 거나 아니면 관리는 좀 필요하겠죠. 지금 나는 좀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좀 뒤늦게 들어가서 쫓아간 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주를 갖고 있다. 이번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뭐 20, 30주 정도 조금 정리를 해뒀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살 기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손실을 고점에서 샀다고 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다시 더 싸게 사기 위한 기회를 누리는 정리거든요. 이게 그래도 손절매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요렇게 대응하면서 봐야 될 또 하나의 섹터. 이쪽은 쉽게 안 꺾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가치 조정이 나온다. 사야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맨날 틀리는데 예측을 합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일단은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딱 그거거든요. 지금 현금 비중을 어디서 한번 주식을 한번 싹 정리할 자리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딜까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보여주는 시그널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착화된다. 저희는 2600도 못 가고 2550이 고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왜 2550이냐? 요 자리죠. 이런 자리들 다른 미국은 그 이상으로 한번 가도 저희는 못 간다는 게 지금 펼쳐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쭉 하고 또 들어갔다가 눌림목 받고 또 들어오는데 여기서 몇 차례 또 반등의 롤링은 타겠죠. 2550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거 못 보인다라고 되면 여기가 거의 고점의 징후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반기를 대비해서 뭐 2600선까지 올 걸 좀 기대했는데 여기도 못 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체력이 약한 거고 또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무겁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그냥 쭉쭉쭉 내려갈 거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FOMC도 없고 아직 9월 달에 본격적인 이슈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한번 숨통 돌리는 현상 나왔을 때는 아직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되 여차하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암시가 이번에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 줄여서 다시 잘못하면 전저점 테스트나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고 또 테스트가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뭐가 강해서 아니면 기조 자체가 변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저희 심리적으로 그냥 위안으로 본 거죠. 피크아웃 될 것 같아. 물가 피크아웃 될 것 같아. 근데 피크아웃이 저희가 애써 또 거기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 지수를 보고 하는데 왜 빼요? 에너지 가격을 왜 뺍니까? 그것도 소비, 그러니까 저희 실질적인 어떤 저희가 소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데 이거 올라오게 되면 또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딱 하나 에너지입니다. 자꾸 이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계속 드릴 겁니다. 시장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근데 동참하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내가 저쪽이 주도 섹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는데 가격 부담이 있다. 그러면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